시험 결과 오일 캡슐의 고분자 코팅은 일반 고분자 코팅 대비해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마찰 마모 시험에서 마찰 개수가 0.1 미만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유지했습니다. 일반 고분자 코팅만 했을 때는 전면 박리가 발생했고요. 오일 캡슐을 포함한 코팅증의 박리도 발생하지 않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모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의 양산에 적용되는 외국계 고분자 코팅 대비 오일 캡슐 고분자 코팅을 비교했을 때 마찰 개수 마모량 모두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원 보온 시 모두 마찰 마모 효과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오일 캡슐 고분자 코팅은 자동차의 샤시 부품인 드라이브 샤프트의 와셔의 적용을 위해서 양산 선행 추진 중입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는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를 원동력으로 변화하는 기계 부품입니다. 이 부품 내에서 커브 금속 조인트의 결합 부분에 있는 와셔에 고체를 할때 코팅을 하는데 여기에 오일 캡슐 고분자 코팅을 적용하면 마찰 마모 효과가 확실히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내연기관의 엔진 트랜스미션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의 모터, 구동 부품의 건조 조건 무윤활 열악한 윤활 환경에서도 오일 캡슐을 적용하면 적용 부품의 증가뿐만 아니라 윤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자동차의 모빌리티의 윤활 시장이 세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오일 캡슐 고분자 코팅의 응용처는 크게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 선행기술원 여인호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김봉경 책임연구원님께서 잇따라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도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 아무리 들어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궁금하신 부분들을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셀프 힐링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사용한 가역적 반응을 이용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가 바로 셀프 힐링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가 결정되는 그런 건데요.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따뜻할 때는 셀프 힐링이 사실 되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을 때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셀프 힐링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반면에 겨울이면은 셀프 힐링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상온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셀프 힐링 기술을 개발할 때 80도나 100도로 지금 회복되는 속도를 잡고 개발을 하는데요. 저희는 도전적으로 상온에서 잡았습니다. 따라서 극한의 그런 저온의 상태에서도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상온에서 지금 회복이 된다면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는 상온에서 2시간 정도인데 영하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루 정도 걸리면 회복이 되는 시간의 차이이지 회복은 되는 그러한 상태의 셀프힐링을 개발하였습니다. 회복은 되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또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중앙에 앉아 계신데요. 네, 교통뉴스의 민준식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셀프 힐링 기술에 대해서 이게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힐링이 된다 하면은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가면은 유동성이 너무 과해져가지고 녹아내린다든지 하는 이슈는 없는지. 그런 이슈는 전혀 없고요. 온도가 오를수록 회복되는 시간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오늘 밑에서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이제 온도를 조금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좀 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몇 분 이내에 회복이 되고 물성도 거의 변하지 않는. 왜냐하면 화학 반응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원래 화학 반응으로 돌아갈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물론 뭐 100도씨, 200도씨 뭐 이렇게 고분자가 손상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복되는데 그 성능이 가지고 보유의 성능을 가지는 데까지만 회복이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학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고체 윤활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윤활제가 그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반영구적인지 아니면 이것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 영구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기술은 셀프 힐링의 스피노프 기술인데, 셀프 힐링에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역적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캡슐을 통해서 저희가 마모가 됐을 때 원하는 물질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두 가지 기술이 크게 셀프 힐링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 오일 캡슐 기술은 두 번째 기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캡슐이 다 소비가 되면 사실 영구적으로 마모가 되면 더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코팅집이 대비해서 수명이나 어떤 특성들이 2배 이상 느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자동차 사용 기간에 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은 외장에 쓰일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카메라 렌즈나 이런 쪽 특수한 부분에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있고요. 현재 연구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에는 맨 나중에 저희는 외장도료에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그런 셀프 힐링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앞자리에서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테고리 이영준입니다. 두 분한테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우선 그 여인용체인 그 스크래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개발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 글쎄요, 스크래치 깊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확히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코팅 두께를 다 절단하게 되면 셀프 힐링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질들이 서로 만나야지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나지 않으면 화학 반응이 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코팅 두께가 두껍다면 그만큼 더 자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자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스크래치를 견딜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코팅 깊이가 얕다면 그 스크래치 깊이가 얇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절단하게 되면 물질이 서로 붙어서 반응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 절단 시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나 넓이 어떤 기준에 대한 건 어떻게 수량화되는 수치화되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약 10에서 20마이크로 정도 코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 절단이 안 된다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보경 선생님, 원래 이제 어쨌든 오일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중에서 냉각 효과에 대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냉각에 대한 마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면 아마 열도 많이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냉각은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혹시 분석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냉각에 대한 수치까지는 못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찰 마모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표면 온도는 저감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효과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쪽에서도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마이크 이쪽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 코리아 조항대 이채사라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오일 캡슐 같은 경우는 뭐 상용화 양산을 위해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뭐 두 가지 그 기술들 다 이제 실질적으로 현기차에 적용이 되고 이제 고객들이 만나볼 때까지 대략적으로 시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힐링 기술도 그렇고 오일 캡슐 기술도 그렇고 이제 자동차 적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적용 시점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일 캡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금년 이내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셀프 힐링 기술은 아직까지는 여러 좀 개발해야 될 그런 한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한 2년, 3년 후에라고 저희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든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에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코팅 같은 경우는 우선 고분자 코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연 특성들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절연이 필요한 곳은 항상 절연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랑은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전기차 언급을 드렸던 거는
일단 윤활 시스템이 아니라 무윤활 시스템에서 구동하는 구동장치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미래모빌리티의 적용이 더 확대될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경제 금주기자라고 합니다. 그 신소재인 만큼 이제 새로운 뭐 부품이나 이런 소재 같은 게 좀 공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소재들이 기존 부품 공급망에서 좀 수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공급망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약간 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쪽에서 기술을 항상 소재 기술이라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분자 코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함으로써 국산화가 가능하게 되고요. 따라서 공급망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기술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동차 산업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친환경 모빌리티가 어떻게 진화할지 그 가능성을 만나러 가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투명 태양전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소재연구센터 전자소재연구팀의 이병훈 PL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현대 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에서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있는 이병훈 PL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현대차 그룹에서 신기술 개발 중인 차세대 태양전지 관련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는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 식물과 같이 에너지와 음식을 태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무한한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현대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1.9 테라와트의 정도가 되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구는 여기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처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아니면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들을 다 없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태양전지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발전 성능 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전지 자체의 효율을 상승시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적용 면적을 증대시키는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텐덤형 태양전지라는 기술을 통해서 태양전지 자체의 효율을 상승시키는 기술, 그리고 저희 당팀에서는 차체형 태양전지를 만드는 기술과 더불어 솔라 윈도 관련된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체형 태양전지와 솔라 윈도 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적용 면적을 확대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태양전지를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현대자동차가 왜 태양전지 개발을 하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요 차량 메이커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희 자동차 회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전에는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지금은 전동화로 점차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전기 자동차를 많이 했을 때 큰 이슈가 뭐냐? 대부분 충전 문제입니다. 충전소가 없고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전기 자동차만 많이 만든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전지 기술을 통해서는 전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충전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충전 빈도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태양전지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에서는 기존의 이동의 수단인 자동차에서 이제 공간적인 개념까지 감비되는 PVV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PVV라는 모델 컨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탈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윈도우에 적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투명 태양전지 관련 기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기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소위 말하면 망사라는 것처럼 시스루 형태의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이런 태양전지는 기본 태양전지에 구멍을 뚫어서 보이게 하는 구조. 두 번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태양전지 자체를 양늘각에 넣고 보이지 않게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구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발전 성능이나 신비성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 아래층에서 저희가 전시했던 여러 가지 태양전지 디자인 샘플을 보시게 되시면 좀 이해를 하시게 되실 것인데 시인성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하게 투과할 수 있는 완전 투과형 태양전지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완전 투과형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의 실리콘 소재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소재는 기본적으로 태양전지에서 완전히 아이디어란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로스카이트라는 물질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런 왜 페로스카이트 물질에 주목을 했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로스카이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광학적인 광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서 스펙트럼 영역대도 기존의 한정된 영역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릴 수도 있고요.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이론적인 물질적인 특성 같은 경우는 이론적 효율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태양전지 물질로는 적합 소재가 아닌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페로스카이트는 이론적 효율에서도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실리콘 태양전지는 약 70년 이상의 개발을 통해서 약 27%의 효율을 나타낸 거에 비해서 페로스카이트라는 물질 자체는 지난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거의 실리콘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페로스카이트라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아까 밑에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랄 산맥에서라는 말을 이야기하니 전부 다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페로스카이트라는 물질은 최초로 발견했던 광물학자 이름인 페로스키라는 분들의 이름을 따서 페로스카이트라는 물질을 가지고 명명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페로스카이트 자체는 바다, 산 등 어디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페로스카이트 자체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통로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중간에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적, 강학적으로 자극을 가해주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페로스카이트는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LED, 반도체, 연료전지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페로스카이트 물질에 동안 태양전지 개발은 약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목표 설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는 투과도면 투과도, 효율이면 효율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프로포션을 뒀다고 하면 저희는 효율과 투과도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를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핵심의 요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수치에 거의 근접하게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있는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물질의 안정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의 안정성과 양상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구조는 밀봉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밀봉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 조건이 무엇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아래와 같이 만든 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아마 페로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는 수분의 문제는 거의 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광학적, 광적, 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저희는 단지 보유지기 시객 연구 개발이 아닌 양산화를 위한 모듈 개발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마 세계 최초로 저희는 1.5W급의 투명
모듈을 만들었었고, 이런 솔라 펠름 같은 경우에 대한 1.1화 특급의 솔라 펠름도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투명 태양전지 기술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목표가 50% 투과도에 약 10%의 성능을 가지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 태양전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단순한 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저희는 창문형 시제품을 개발을 통해서 고객 평가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왜 투과도 50%에 효율 10%를 목표로 했을까? 이유는 저희는 이렇게 설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형 아파트의 남동향 유리창을 기준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치를 산정했을 경우에 10% 정도가 10%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태양전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약 1인당 평균 가구의 전력 사용량의 67%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됐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태양전지를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에 적용을 해서 2025년 시행되는 여러 제로 에미션 빈딩에 대한 정책 요구 조건에 만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해결책이 없냐?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아직 기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화 공정 및 물질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고, 현대 자동차 그룹은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또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성 이슈 외에도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할로겐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의 색상 자체가 아래와 같이 이런 흔적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고객의 색상 문제와 또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입사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강압 기반 필름에 대한 연구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통해서 저희는 유연함 및 저도로에서 발전 가능한 특징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솔라 모드뿐만 아니라 이런 IoT 기반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필름화를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태양전지 시스템의 수정 없이도 스티커 형태로 만들고 이를 붙여 텐덤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용매, 친환경 소재 적용을 통해서 차체 도장 공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후에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발표 이어갈 텐데요. 벌써 무대 위에 올라오셨네요. 이번에는 텐덤 태양전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또 하나의 태양전지 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계속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선행기술한 권정 책임연구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 그룹의 태양전지 기술에 대해 발표할 선행기술원의 권정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인 모빌리티 일체형 텐덤 태양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태양전지의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태양전지는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웨이퍼 기반의 태양전지를 보통 1세대 태양전지로 구분합니다. 현재 상용화돼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이 이 1세대의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초고효율 태양전지도 1세대의 웨이퍼 기반의 태양전지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좀 더 가볍고 유연한 특성을 가진 이런 태양전지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태양전지들을 2세대 방막 태양전지 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태양전지와는 달리 투명하면서 좀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차세대 태양전지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이
3세대 태양전지에 포함됩니다. 네, 보시는 내용은 그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미국 NREL이라는 기관에서 인증된 최고 효율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부분을 보시면 최근 10여 년 동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이 매우 빠르게 향상되었고 현재 26%의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태양전지 발전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최고 효율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또한 투명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 직렬로 연결 가능합니다. 이러한 태양전지를 저희는 텐덤 태양전지라고 명칭하는데 텐덤 태양전지 효율도 매우 빠르게 향상되고 있고 벌써 33.7%의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현재 30%를 넘는 초고효율 태양전지군 중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태양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텐덤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투명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적층하여 마치 두 개의 태양전지를 하나로 연결한 것과 같은 이런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전지를 접합하게 되면 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두 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한 것과 같이 전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효율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약 20% 정도의 효율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20% 정도의 효율을 갖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접합하여 현재 33.7%의 최고 효율이 벌써 보고되었고 이러한 효율이 1년 사이에도 벌써 3차례나 경신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되고 있어서 이 이상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많은 연구기관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텐덤 태양전지는 많은 장점을 갖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실리콘 태양전지 대비 높은 효율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태양전지 효율은 35%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0%까지 효율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텐덤 태양전지는 두 개의 태양전지를 접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으나 다만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소재와 공정을 활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적층시키기 때문에 적은 비용 추가로 높은 효율 상승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태양전지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직결됩니다. 태양전지의 효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분야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출력의 텐덤 태양전지는 기존 태양전지보다 공간 활용도를 높일 것이고 더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한된 면적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도심 건물 그리고 모빌리티 등에 매우 적합한 미래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모빌리티 태양전지 기술의 필요성을 보자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도 저탄소화를 위한 정책의 핵심적인 주제로 모빌리티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이미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되고 있고 태양전지를 차량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기술도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아지면 경제성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을 통해 기후환경 규제를 대응하고 CO2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차량용 태양전지 기술 연구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초기의 태양전지는 효율이 높지 않았고 그로 인해 차량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높아진 차량의 내부 공기를 순환하거나 라디오를 구동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태양전지의 기술이 향상되고 전기차의 보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주행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솔라루프 옵션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태양광 패널을 적용한 차량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에서는 우주 항공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고가의 광막 태양전지를 차량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앞테라 모터스에서도 우수한 공기역학 특성을 갖는 신규 모빌리티에 태양전지를 접목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의 독일 소노모터스와 네덜란드의 라이트이어사에서도 태양전지 성능을 최대로 한 이런 모빌리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실리콘 태양전지 기반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태양전지 시장의 대부분은 실리콘 태양전지가 독점하고 있고, 중국의 태양광 업체가 전 세계 대부분의 소재와 제품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지붕이나 발전소와 같이 적용처가 제한된다는 한계성도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텐덤 태양전지 기술이 상용화되면 태양전지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고효율 태양전지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현대차 그룹에서도 모빌리티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후보군을 전체 검토하였고, 텐덤 태양전지를 최적의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고출력의 텐덤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높은 수준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태양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 30%를 달성하고 하루 추가 주행거리 20km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태양전지를 바탕으로 EV 효율을 증대시키고 자동차 제조사로서 모빌리티용 미래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텐덤 태양전지 기술이 개발된다면 기존의 태양전지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모빌리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일셀의 효율 한계를 극복하고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태양 에너지를 손실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더 먼 거리까지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기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에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를 전기차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태양전지를 차량의 루프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루프와 후드, 도어, 더 나아가서는 확장된 차량의 영역에 함께 적용함으로써 주행거리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거리 이동, 도심 출퇴근 시 필요한 충분한 전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텐덤 태양전지의 소재, 셀, 모듈, 공정, 그리고 차량용 시스템 등 기술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